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 강의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 1장은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적 방법. 우리들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과학에 대한 공부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현상에 대한, 수많은 현상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럼 이 장을 공부하기 앞서가지고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42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422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1번 문제가 뭘까요? 굉장히 쉽게 나왔죠. 사회복지 조사론 지식이 왜 필요한가? 사회복지 조사론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또 일정에서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가 개념에 대한, 과학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왔던, 그리고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던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연역적인, 우리가 연구 방법에 있어가지고 연역적인 방법과 균합적인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즘에 아마 이게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조사자의 윤리를 묻는 문제가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경향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도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식이 필요한 이유 물어봤습니다. 1번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2번 임상적인 자료의 체계성 수집을 위해서, 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데 그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마지막 5번은 뭡니까? 사회복지 실무제의 정치적 민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답이죠.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1장에서. 두 번째는 과학에 대한 특징을 묻는 개념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과학에서 무엇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를 말한다. 사람들 간의 동의. 그리고 또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무엇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특징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상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 즉 객관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 간주강성인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 간주강성. 특히 어떤 개인이나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가 통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간주강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념만 이해만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지문에 따라서 답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뭡니까? 연역적인 방법과 균합적인 방법입니다. 균합적인 방법.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연역적인 방법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 어떤 그 현상 속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죠?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가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가설을 세웁니다. 근데 그 가설이 잘 되었는가, 잘 되지 않았는가 하는 현상은 어떻게 합니까?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 가설에 대한 기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즉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구는 가설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통한 가설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론에 대한 검증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이론적인 이해와 가설. 세 번째 조작화, 측정하고 또 가설을 검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조작화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개념적인 정의를 할 경우에 같이 나옵니다. 사회복지 조사라는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또 조작적 정의, 조작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현상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곤하다, 행복하다, 뭐 사랑한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개념 구조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수치화할 수 있을까? 수치화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지수를 올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조작화, 조작적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개념에 대한 정의가 되고 있게 됐을 경우에는 조작적 정의에 대한 개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왔던 문제가 윤리 문제입니다. 윤리 문제. 윤리 문제. 여기 답이 뭐죠? 답을 보니까 4번이죠. 차량 통행을 할 때,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운전자에게 고지된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고지된 동의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질문이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즉 통행량을 측정할 적에 운전자에게 고지된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답이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는데 차량 통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일이 운전자한테 다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사주된 고지된 동의를 통해 가지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일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일장에서 문제는 그동안 유형들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왔던 유형을 분석을 해서 보니까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 작년에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뭐 한두 문제 나오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4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윤리에 대한 관점과 중요성이 부각에 대해서 또 출제하시는 분들의 그 경향에 따라서 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일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1절 지식에 대한 탐구 내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식의 탐구. 우리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은,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지식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류가 있죠. 오류. 그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회과학에서는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과정과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절차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지식을 얻는 과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지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습득을 합니까?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비과학적인 방법 중에서 주로 많이 얻는 것 중에 하나가 관습에 의해서 지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관습.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관습에 의해서. 즉, 전통이죠, 전통.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떤 예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연령대에 속하지 않을까.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제가 생각하는데, 보통 예전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찬 음식이나 또 찬물로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이죠. 민간요법입니다.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모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찬 음식도 먹고 또 찬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그 관습에 의해서 또 아무런 비판 없이 지식을 수용해서 형성했던 지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첫째 자녀가 딸이면 가정에 행복, 복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도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예전부터 전해오는 어떤 현상 속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그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현상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이 권위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이라든가, 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득력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집단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우리가 빈곤, 요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있어가지고 수급자들의 빈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 그 오스카 로이스라는 그 빈곤 문화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빈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빈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빈곤, 대부분 빈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었죠. 오스카 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50년대에 빈곤의 원인을 거기에서 보았었고 또 그러한 현상이 그대로 그 권위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빈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빈곤의 원인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물론 그런 것도 맞죠. 그런 현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으로 또는 뭐 경제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받는 빈곤도 있다. 그런 식으로 또 10년 뒤, 20년 뒤에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최근은 어떻습니까? 최근은 빈곤의 원인을 유전으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전에 의해서 빈곤이 결정된다고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또 말에 의해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두고 권위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직관이죠, 직관. 그 직관은 어떤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확신입니다, 확신. 이게 맞을 것 같아. 내 기분에, 내 느낌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떤 뭐 합리적인 사고라든가 어떤 과학적인 절차라든가 체계적인 과정 없이도 자기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직관, 즉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 또 다양한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의 모델에 함몰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결정해버리는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적인 절차와 또 체계적인 그 현상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첫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과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또는 과학적인 지식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대부분이 과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내용들이 아닌 비과학적인 지식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병행해서 공부했을 경우에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체계성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적인 방법이 공부하는 과정은 쭉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많은 과정. 그 중에는 오류도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또 편견도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일상적인 지식 탐구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루빈과 그 바비라고 하는 학자가 이 얘기를 썼습니다. 루빈과 바비. 처음에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섰죠. 많이 나섰습니다. 첫 번째, 부정확한 관찰입니다. 부정확한 관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정확한 관찰, 흔히 범하게 되는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 넥타이가 어떤 색깔이죠? 제가 한 넥타이를 유심히 관찰하지 않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정확한 관찰. 교수님, 저번 시간에 맸던 넥타이가 빨간색이죠? 자기 주관에 의해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넥타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 답을 하게 되죠. 근데 무의식 중에 질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게 답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김 사회복지사, 이번에